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빠구 정배우의 정배우입니다. 공탕집 성추행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여러가지 커뮤니티와 뉴스에서 보도가 되었고 국민청원은 33만 명까지 청원한 사건인데요.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으로 며칠 전 유죄로 마무리가 된 사건입니다. 엉덩이를 만진 증거는 없지만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로 유죄가 말이 되냐, 대한민국은 증거재판주의 아니었냐 라는 시청자 의견이 굉장히 많았던 사건인데요. 하지만 시청자분들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곰탕집 사건 아내분이 보배드림에 쓴 게시글에서는 합의금 1000만 원을 피해 여성이 먼저 요구를 했고 내 남편은 억울하다라는 게시글을 작성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확인 결과 합의금은 가해 남성이 먼저 300만 원 제안을 했고 거짓말 탐지기 또한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건데요. 사건 당일 남성분은 폭탄주 15잔을 마신 상태였고 피의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CCTV를 보기 전까지는 전혀 접촉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CCTV를 보니까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제 손이 무언가에 닿았다고 인식하지 못했다. 고의로 만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실수로 터치한 것에 비해 너무 억울하다라는 입장으로 진술이 번복된 것인데요. 피해 여성은 인터넷 글 때문에 나는 한순간에 꽃뱀 정신병자가 돼 있었다. 10개월이나 되는 재판도 힘들었지만 2차 가해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다 라는 말을 전해왔는데요. 곰탕집 사건 결과에 대한 시청자 의견은 안 만졌다고 했다가 만졌다고 했다가 거짓말하는 거 보니 100% 만지긴 했네. 만졌다고 치더라도 1초 만진 걸로 6개월이 말이 되냐, 게다가 CCTV 증거도 없지 않느냐 라며 아직까지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곰탕집 사건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시청자 토론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사는 모 단체 대표로 있는 사람인데요. 모 단체 대표요? 네. 무슨 단체인데요? 저희는 이제 성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단체, 되게 작은 단체예요. 이번에 대법 판결도 갔다 왔고요. 곰탕집 사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계속 참여를 했었고, 거짓말 탐지기랑 합의금 요구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측하고 아내분하고 말씀하시는 게 달라요.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1000만 원 요구했다. 나중에는 이제 변호사 측끼리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했어요. 피해자 측에서는 남자 쪽에서 먼저 요구를 했다 이렇게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된 사안이 전혀 없어요. 어떤 게 팩트인지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고요. 곰탕집 사건의 문제는 뭐냐면은 2심 재판을 제가 갔다 왔어요. 목격자 증언, 목격자는 자기가 이제 거기를 다 볼 수 있는 위치 자기가 있었는데 성추행한 장면이 없었다고 증언을 했고, 영상 분석 전문가가 영상 분석해서 가져왔었거든요. 영상 분석 전문가가 대법에서 이제 영상 분석 하시는 분이에요. 그 영상 분석 전문가가 이제 증언하기를 1.3초 만에 접촉이 있을 수는 있으나 성추행을 보긴 어렵다고 했어요. 이러한 증언들을 무시하고 유죄 판결을 난 게 문제예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제가 알기로는 성추행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요. 뭐라고 했냐면요. 성추행이 그렇게 있으려면은 처음부터 남자가 여성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을 범죄 행위의 당사자로 지켜보고 범죄 행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게 가능한데 1.3초 안에 범죄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어요. 성추행으로 보긴 어렵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처음부터 지켜봤다고 하면은 이게 가능하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만 알겠죠. 당사자만. 그죠. 이건 당사자만 아는 건데 성추행 하지 않았다는 목격자 증언도 있었고 3초 안에 이루어지긴 어렵다고 전문가가 말을 했어요. 접촉이 있을 수는 있으나 성추행을 하긴 어려운 시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유죄로 생겼던 거는 결국에는 피해자 증언만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2심 이제 판결문이 나오잖아요. 그 판결문에 판사가 결국에는 피해자 진술 일관적임으로 유죄를 때린다고 했거든요. 네. 그걸로 봤을 때는 증언이나 뭐 전문가의 의견 같은 게 전혀 반영이 되질 않은 거예요. 판결문에 이제 유죄를 양형을 내린 이유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양형을 내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이나 뭐 이런 건 아예 없었어요. 성범죄 쪽이 아직까지는 그런 게 많이 치우쳐져 있긴 하죠. 제가 아무리 여성이지만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누군가를 양형을 내린다는 거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증거 원칙주의인데 그 CCTV마저도 전문가가 1.3초 만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을 내리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10월 25일이 되면 이제 여포법이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여포법이 시행이 되면 남성들은 더 설 자리가 없어질 거예요. 증언만으로도 내가 성희롱범이 되고 성추행범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남성들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은 여성들은 사회에서 더 고립될 거예요. 이 여성이 나를 성범죄자로 몰 수도 있고 안 몰 수도 있는데 법까지 그렇게 돼버리니까 누가 여성이랑 이야기를 하고 누가 여성 고용하려 들고 누가 여성의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성들의 사회적 고립밖에 안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성을 위한 법이 아니라 여성을 사회적 고립시키려는 법밖에 안 돼요. 당장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건 여성들을 위한 법이라고 하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남성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남성들도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고 남성들이 사회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불리한 법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면은 사회적으로 여성들에게 불리한 사회밖에
안 될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맞아. 때문에 저는 여포법이나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굉장히 부정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이시네요. 곰탁지 사건을 제가 중요하게 본 게 뭐냐면 여론에서 가장 많이 띄워준 사건이었잖아요, 이번 사건이. 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판례가 남으면은 모든 이제 판결은 판례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판례로 남으면은 앞으로의 이제 성추행이나 성범죄 사건도 이제 곰탁지 사건 판례에 따라갈 거예요. 그죠. 억울한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억울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그 사람들도 계속 반격을 할 거예요. 내가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도 반격을 하실 거고요. 그러면 그 적이 누구냐? 결국에는 여성이에요. 페미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여성들까지 적으로 모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 갈등밖에 안 돼요. 이거는 누구를 위한 법도 아니고 누구에게 유리한 법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심이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을 해서 이 심을 없는 게 실제로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착잡한 기분이 많이 들었고. 그지. 지금 사실상 네. 뭐 다른 연예인 거짓 미투 사건도 많고 조덕재 형님 사건도 그렇고 뭐 양혜연 사건에 이번에 곰탕집 사건도 그렇고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재판에 있어서 좀만 더 신중하게 했으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사실 만진 건 맞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접촉은 있었을 수 있으나 이게 물리적인 접촉이냐 아니면은 지나가다가 접촉이 된 거냐 이제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솔직히 당사자들만 알겠죠. 당사자들만 알긴 아는데 지금 보면은 해당 남자분이 처음에는 안 만졌다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만진 것 같긴 하다, 스친 것 같긴 하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사실 근데 6개월 안 나올 사건이긴 한데 남자분 잘못도 있죠. 계속 진술을 바꾸고 이러면은. 이게 6개월이 나온 것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만약에 제가 정 배우님을 성추행했다 고소를 했어요. 근데 정 배우님이 이거를 인정하고 반성을 하면은 감형을 해줘요. 이제 벌금 이런 걸로 끝나요. 근데 정 배우님이 나는 안 했다, 나는 여기에서 대응하겠다 그러면 결심죄로 양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웃긴 거죠. 결론을 말하자면은 피해자의 일괄된 진술만으로 양형이 나온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앞으로의 판례에서도 피해자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양형이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남성들이 좀 많이 뭉쳤으면 좋겠어요. 혜미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뭉치거든요. 진짜 잘 뭉쳐요. 걔네들은 진짜 잘 뭉쳐가지고 여포포도 만들어내고 정당까지 페미니즘 밀어주는데 남성들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28살인데요. 네네, 의견 주세요. 거짓말 탐지기 자체가 호흡이나 심장박동이나 땀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내가 정말 진실을 말해도 내가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러면은 이게 거짓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거짓말을 말하는데도 되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정배우는 남자입니까?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해서 천연덕스럽게 긴장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거기서 진실이 나온다. 그런 확률은 진짜 거의 없어요. 사이코패스 아니면은 없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남자 사장님이 정말 자기가 그런 성추행을 의도로 한 게 아니었어도 긴장을 하면은 이게 거짓말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100%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거를 참고를 하시긴 하니까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해도 저희 생각은 일단은 판결이 성폭행같이 증거가 너무 확실한 거에 대해서는 형량이 너무 낮은데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많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정부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당한 게 맞다고 하면은 무조건 다 유죄. 심각한 거 같아요. 진짜 너무.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이게. 그것도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판결을 해버리는 게 일단은 그게 진실이 뭔지는 진짜 그 여자분이랑 그 사장님은 아시는 거긴 하겠지만 정말 그 여자분 진술이랑 CCTV 잠깐 그것만 보고 시정 6개월은 제 생각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솔직히. 혹시 그 평소에 뭐 지하철이나 버스나 아니면 길 가다가도 실제로 이상한 남자 아저씨들이 빵댕이 만지고 지나가고 스치고 지나가고 이런 사건이 많다고 그런 일이 좀 많나요? 제가 몇 년 전에 정말 고의적으로 성추행을 했다 이런 일을 겪은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길 걷고 있는데 가슴을 진짜 한 3초 이상 아예 움켜쥐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진짜 억울한 게 CCTV도 없는 약간 좀 그런 사각지대였고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런 일을 당하면은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소리를 지르고 막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큰일을 당하면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이 안 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그런 좀 미친놈들이 있기는 하고 여자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당할 확률이 꽤 높다고 하긴 하더라고 성추행을. 이거를 좀 입증을 하기 어려웠고 저 같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대처를 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기는 했는데 그때는 신고는 안 했었나요? 신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그래서. 급작스럽게 당황을 하셔가지고. 네, 근데 그건 진짜 스친 게 아니라 진짜 움켜쥔 거였어요. 명백한 성추행이네. 그쵸. 그때는 근데 제가 좀 더 어리게 됐고 증거도 없고 그냥 도망가가지고 제가 대처를 못한 거지. 이제 소리도 못 지르고 너무 놀라가지고. 한 20대 중반쯤이었겠네요 그럼? 네, 그쵸. 그때 그랬죠. 아이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디 사는 몇 살이십니까? 부산 살고 있는 30대입니다. 네, 의견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남자분이 실제로 했건 안 했건을 떠나서 잘못을 한 게 스쳤을 수는 있는데 스쳤다고 한다면은 스친 걸 시인하고 사과를 했다거나 아니면 여자분에게 양해를 구하든지 이런 대처했어야 했는데 애초에 그냥 안 했다고 말했던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이 여성분 인터뷰를 잠깐 봤는데 네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진짜로 본인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스치면은 실수로 스쳤다고 하고 만졌으면은 제가 술 취해서 미쳐가지고 만지고 싶어서 잠깐 만졌나 봅니다 하면서 제대로 사과를 하고 합의금 좀 몇백이라도 드리고 하면은 이거는 징역 나올 확률이 없거든요. 그냥 합의해서 보수 취소를 해줬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당한 경우가 있었어요. 너무 불시에 갑자기 여자분 몸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그런 상황을 인지하시고 그냥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보면 여자분도 좀 너무하셨던 거는 뭐냐면은 그 여자분 얼굴을 제가 봤을 때 남자분이 인지를 하지조차 못했던 것 같은데 바로 고개 돌리자마자 걸어가는 걸로 보였거든요. CCTV만 봤을 때 어깨가 틀렸다거나 뭐 이렇게 움켜쥐기 위해서 뭐 그런 뉘앙스는 느끼지 못했잖아요. 누구도. 여자분이 움켜쥔다는 말이 합리성을 가지려면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 만졌네라고 인정할 만한 어떤 포즈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가더란 말이죠. 애매하긴 하죠. 네, 그렇게 걸어갔다면은 그 여자분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거짓말 탐지기에도 보면은 거짓말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친 것도 만진 것 쪽에 포함이 돼 있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자분을 거짓말 탐지기 했을 때 이제 진실로 나왔겠죠. 그 여자분도 했을 거니까. 예. 둘을 놓고 봤을 때 남자한테 훨씬 좀 불리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드립들 보면은 옷깃만 스쳐도 2년이라고는 이제는 옷깃만 스치면은 2년이다 징역 2년이다라는 그런 드립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남자분 회사 직원들이라든지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진술을 해줬다고 하거든요. 그 자리가 남자가 실수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자리의 양태가 아니었다. 거래처의 중요한 사람들과 미팅하는 자리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여보로 따지고 봐도 움켜쥐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법원에서 그게 이제 페미니즘 때문인지 몰라도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남자분이 좀 아쉬운 점이 애초에 그냥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진실을 다 이야기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가지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제일 아쉬운 거죠. 처음부터 좀 사실을 좀 말을 했으면은 좋게 끝났을 수도 있는데 합의하고 끝났을 수도 있어요 사실. 돈을 떠나서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애초에 그냥 진실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했었으면은 차라리 낫지 않았겠느냐. 저는 솔직히 제 마음으로는 스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도하지 않게. 예. CCTV를 보면은 너무 그렇게 보여요. 움켜져서 만졌다? 이거는 이제 너무 과잉 해석이지 않을까. 일관된 진술이라는 것 자체가 일관되기만 하면은 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자가. 일관된 진술? 미안한데 나도 지금 당장 경찰에 불려가면 일관된 진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분이요 제 엉덩이 만졌는데요 왼쪽 엉덩이를 만졌고요 세게 움켜졌습니다. 일관되게 계속 이것만 말하면 일관된 진술 아니요? 그러니까요. 일관된 진술이 대체 뭐가 어렵다고 일관된 진술 타령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아쉽고 야속한 거죠. 남자들한테 너무 이제 좀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슬픕니다. 저도 슬프네요. 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